안녕하세요. 코인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남자 코아남입니다. 네, 촬영 시간은 2025년 12월 1일 월요일 오후 2시 반을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86K를 기록하고 11월이 마감했는데 1일부터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와 있는 상태죠. 저녁엔 파월 의장의 12월 1일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기존 10월 FOMC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12월 1일자로 QT를 종료한다고 했습니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것 같고요. 이 연설의 일정이 잡힌 날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마음속에 내정하고 있던 차기 연준 의장이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금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이 케빈 헤스에 대한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영상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일단 가격 하락 요인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락은 크게 두 가지 악재가 지금 현재 나왔다고 시장에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로 연파이낸스에서 이더리움 해킹 관련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이더리움이 해킹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디파이 플랫폼 연파이낸스에서 다시 한번 이 해커들에 의한 해킹이 발생을 했고 이미 이 연파이낸스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조치가 다 취해진 상태입니다. 근데 지난번 저희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OKX 해킹 사건 이후로 다시 한번 또 유사한 해킹이 발생함으로써 이 디파이 시장에 대한 취약성이 자꾸 대두가 되면서 1000 ETH 이더리움 약 300만 달러를 탈취를 한 건데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킹 가능하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이게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악재 영향을 끼쳤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원인은 지금 일본의 이번 12월 9일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금리 인하 발표가. 근데 그 우에다 총재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12월 금리 인상할 것에 대한 장 단점에 대해서 이번 FOMC 때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본이 금리 인상을 안 한다는 기조였었어요. 근데 갑자기 최근에 일본이 유동성을 풀고 또 이 지금 새로 뽑힌 이 총리가 지금 중국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이 국방비 증액을 핑계로 지금 대대적인 유동성을 좀 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금리에 엔캐리 트레이딩을 가능하게 했던 이 요인이 금리 인상을 하면 0.75가 되는 거거든요. 지난 25년 초에 인상을 해서 0.55 상태가 돼 있는데 0.75까지 인상이 된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 미국 주식 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정리를 할 것 같다라는 또 엔캐리 청산 공포죠. 이게 다시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선제적으로 미국장이 열리지 않은 시간이지만 먼저 좀 반응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게 지금 코인니스의 뉴스에도 나왔는데 일본 인용물 국채금리가 1%를 돌파했다. 선행지표죠.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이 지금 임박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일본의 10년물 금리를 좀 보시면 1.869%예요. 일단 크게 급등을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시장에. 그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반등을 하는가 싶었는데 우리 비트코인이 또 새로운 악재와 더불어서 선제적으로 먼저 좀 빠졌어요. 비트코인 일봉으로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신데 일봉 차트를 보시다시피 21선까지는 반등을 하고 이 돌파를 못하고 나서 큰 또 장대 음봉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80K 지난 저점이었죠. 이 80 부분을 잘 유지를 해줄지 아니면 이 지금 하단 추세선 보이시나요? 이 분홍색 선. 이 하단 추세선이 있는데 이 하단 추세선까지의 다시 한번 바운딩 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지는 아직은 속단할 수 없는 상태고요. 자, 월봉을 좀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12월 1일이니까 1월 마감이 노란색 20선이죠. 노란색 20선 위로 극적인 반등을 해주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1월달에 대한 기대감을 개인적으로 품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하락이 시작됐죠. 20선을 깨는 하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월봉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몸통이 너무 큰 캔들로 마감을 했습니다. 캔들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몸통이 많이 크면은
이 매도세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꼬리가 짧고 몸통이 긴 캔들이 발생을 했다. 좋지 않은 캔들이 지금 발생을 한 모습이고요. 이 장대 음봉이 장악되기 전까지는 전고점에 대한 탈환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 과거에 이런 패턴들을 보시면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온 이후로는 저점을 한두 번 더 갱신을 해준 이후에 장악을 한 다음 새로운 고점을 형성시켜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뜬 이후 장악을 못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하는 패턴들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발생한 이 음봉을 빨리 회복해 주는 게 이번 12월 달에는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주봉상 이제 50주 선이 약 99K 정도 돼 있네요. 50주 이평선까지의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었기 때문에 12월 내에 이 50주 선까지 반등이 올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이제 비중을 줄일지 아니면 더 끌고 갈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매매 계획이 잘 세우셔서 50주 선까지의 반등 이후에 선택을 좀 하셔야 돼요. 저 코아남이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4년 주기 사이클로 봤을 때는 끝난 게 맞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래도 이번 사이클에는 이 유동성 사이클과 겹쳐지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내년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풀리는 26년을 위해서 더 끌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시장에 임하고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 4년 주기 사이클은 예측이 가능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연장이 된 사이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투자했던 돈 그대로 다 끌고 가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끌고 가실 분들도 이 50주 선까지의 반등이 올 때는 비중을 좀 줄여서 한번 끌고 가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황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요 패턴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시죠. 9월 달에 이제 가격 예측을 할 때 사용했던 프랙탈 패턴이었었는데, 이번 23년 1월부터 이제 분기 3개월 봉입니다. 분기당 2번 분기 상승하고 한 번의 하락, 또 2번 분기의 상승 한 번의 하락, 2121 패턴이었죠. 2121 패턴으로 가고, 마찬가지로 25년 마지막 4분기를 예측할 때 음봉으로 예상을 한다,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원했던 음봉은 이렇게 긴 윗꼬리를 단 음봉이었죠. 아쉽게도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바로 음봉으로 꽂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 패턴은 또 유지가 되는 또 상황에 와 있고요. 이 지금 채널,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채널 지금 하단 부분까지 거의 다 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패턴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현재 가격대가 단기적인 바닥 부분은 맞다. 그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맞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3개월 봉도 보셨고, 그 다음에 1년 봉을 보시면 3년 상승 1년 하락, 3년 상승 1년 하락이 나와야 4년 주기 패턴이 맞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3년 차에 음봉이 떠 있어요. 그래서 저 코아남 같은 경우는 좀 더 확률 높게 이 음봉을 좀 채워주는 12월이 될 것 같다라는 확률로 지금 12월 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3년 상승의 1년 하락, 3년 상승의 1년 하락 패턴이 깨진다면 내년은 양봉, 큰 양봉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패턴이에요. 그렇죠? 원래 내년은 26년은 음봉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죠. 4년 주기 사이클에 맞췄으면. 이게 지금 표본 데이터가 많이 적지만 비트 스탬프에 오래됐던 달러 차트를 보시면 3년 상승의 1년 하락, 3년 상승의 1년 하락, 그 다음에 3년 상승의 내년에 하락을 예상했는데 이 부분도 패턴도 과거 패턴도 맞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맞고 있는 데이터 또 맞지 않는 데이터가 혼재된 시장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가 흘러갈지 아무도 속단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아쉽게도 우리 11월 달은 음봉 마감을 했어요. 마이너스 17%로 마감을 했죠. 11월 달이 안 좋았다. 그럼 12월 달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인데, 현재는 마이너스 5% 지금 1일자로 맞고 시작을 하고 있죠. 보시면 11월에 안 좋았던 때에는 12월도 그렇게 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22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21년도에도 11월 달 안 좋고 12월 달은 더 안 좋았죠. 2년도에도 11월이 안 좋고 12월 달도 안 좋았다. 그다음에 18년도에도 11월 달이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에 12월 달이 약보합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런 패턴들을 봤을 때도 12월 달은 가장 높은 상승률이
딱 한 차례 있었어요. 그죠? 여기 449%. 전에 영상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렸겠지만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월 평균 값이 높다. 상승률이. 근데 중위 값을 보면 얘와 제일 낮았던 36%를 제외한 나머지 값의 평균을 보면 평균 8.8%의 상승뿐이었다. 오히려 10월 달이 14.71로 중위 값은 더 좋았다. 12월 달은 중위 값 자체가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원래 좋지는 않았다. 12월 달은 평균적으로는 4%대 상승을 했던 달이다. 그래서 이런 프랙탈 패턴을 봤을 때도 12월 달은 큰 폭의 상승보다는 좀 횡보, 지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회복을 해주는 12월 달이 될 걸로 예측해 보는 게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우리 코인글래스 들어온 김에 몇 가지 지표를 더 보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월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프리미엄 지수를 좀 보고 갈 건데요. 자, 일봉으로 보시면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는 늘 양수였죠. 녹색이 양수입니다. 프리미엄 비율이. 그 다음에 하락할 때는 이렇게 빨간색 음수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지난주부터 다시 양수가 발생을 했어요. 하락할 때 큰 폭의 음수였다가 다시 한번 매수세가 붙기 시작했다라고 보이는 거죠. 미국 쪽에서 매수세가 붙기 시작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연속성이 나와야 우리가 큰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연속성보다는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난 여기가 25년 3, 4월 달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음수가 많이 뜨다가 중간중간에 양수, 또 음수 뜨고 양수. 이런 행보장이 약 2달간 이어졌었어요. 2달간. 3월부터 4월 말까지네요. 그러니까 약 2달간 이루어진 후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었죠.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도 지금 당장에 V자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좀 바라봐야 될 것 같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이젠 12월이 25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옵션을 한번 볼 필요성도 있어요. 매주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5시에는 비트코인 옵션 만기가 있죠. 그래서 12월 5일, 12일, 19일, 26일을 끝으로 25년도 옵션들이 만기가 됩니다. 최대 고통가, 맥스페인이라고 하죠. 이 가격에 근접하게 맞추려는 옵션 시장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연말에 맥스페인이 어느 정도 될까를 한번 보면 딱 10만 100K예요. 딱 100K. 최대 고통값이 있다. 그래서 합리적인 예측은 우리가 지금 현재 86,000불이지만 10만 불에서 이제 8만 불, 지난 저점이 8만 불이었죠. 그 부분을 더 깰 수도 있어요. 일단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8만에서 10만 불 사이에서 가격대가 형성한 이후에 마감을 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죠. 옵션으로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은 화요일 영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국 연준 홈페이지 들어가서 매주 확인해 보기로 했죠. 준비금 잔액에 미치는 요소 H41 이 자료를 확인해 보면 11월 28일 날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부분보다도 이 두 번째 항목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TGA 미국 재무부 일반 계정이 지난주 대비 또 음수가 나왔네요. 우리가 기대했던 연속성이 나오고 있어요. 재무부 계좌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준비금은 플러스 이것도 연속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매수도 영레포도 지금 음수를 계속적으로 기록 중에 있고요. 영매수와 재무부 현금 TGA가 음수이고 그 다음에 준비금 잔액이 플러스가 될 경우 유동성이 지금 시장에 흘러가고 있다라고 본다. 우린 배웠었죠. 그런 모습이 지금 2주 연속으로 나오고 있어서 긍정적이다. 우리가 차트로 재무부 차트 들어가서 차트를 좀 보시면 일단 재무부 계정부터 먼저 볼게요. 25년 1월 1일 자 보시면 고점을 찍고 지금 2주 연속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차트가 꺾이고 있어요. 긍정적인 모습이다. 준비금 잔액을 봐야죠. 올라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건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네요. 차트가. 그렇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흐름대로 지금 유동성은 공급이 시작되고 있는 아주 초입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 1월 1일부터 길게 차트를 보시면 23년 1월에 바닥을 찍고 24년 초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어요. 준비금이. 시장에 유동성이 풀렸다. 이때 순간적으로 한 1년간 풀렸었고 이 기간에 우리는 알트코인의 큰 상승을 만났었죠. 비트코인도 1억까지 가는 상승을 만났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똑같은 레벨의
우리 10월 달에 바닥을 찍었죠. 10월 달 FOMC 때 우리가 확인했을 때 준비금 바닥을 찍었고 이때 파월 의장은 12월 1일자로 QT를 종료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QE까지 양적 완화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유동성이 풀리겠다라는 부분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폴리마켓에도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90%가 넘어요. CME 차트에서도 90%가 넘고 12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 라는 시장의 분위기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크로적인 거시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QT가 종료되면 양적 완화가 바로 된다, QE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장의 유동성을 풀기 위해서 연준에서 크게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유동성 공급을 위한 방법에 우리가 금리로 또 조절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미국이 4%대의 고금리 상태죠. 그래서 아직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연준에겐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하다가 금리 인하로 이 시장에 미국 경제를 지탱할 수 없는 정도가 돼야 QE를 본격적으로 선언을 하고 자금들을 투입을 시키죠. 근데 지금 현재는 고금리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아직 금리로 충분히 이 시장을 달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연준에서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보다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할 것 같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거시적인 매크로 지표까지 다 봤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부분 보고 가겠습니다. PPT를 좀 보겠습니다. 자, 12월 유동성 조력자 등장 예고라고 해서 썸네일을 썼습니다. 이분이 케빈 헤스, 차기 연준 의장으로 유력한 분이죠. 폴리마켓 사이트를 보고 계신데요. 여기 보시면 자,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로 연준 제도 이사회 의장으로 지명할까라는 의견에서 케빈 하셋이 72%, 압도적이죠. 크리스토퍼 윌러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건 13%가 유력하게 하셋이다. 그래서 이분이 됐을 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저희가 알아야 되고 또 이분을 통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일단 문제의 핵심은 12월 1일자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X를 보다가 이런 내용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 질문을 했어요. 파월 의장 후임 정하셨습니까? 물었더니 트럼프가 누굴 뽑을지 난 알고 있다 라는 식의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를 했죠. 다른 기자가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폴리마켓을 봤을 수도 있고요. 케빈 헤셋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트럼프가 긍정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구체적인 이름은 언급을 피하면서 곧 발표하겠다라고만 했고 시장과 커뮤니티는 이런 걸 보고 헤셋 카드 사실상 이 카드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식적으로 알려진 점을 좀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와 재무장관 베센트는 새 연준 의장 인선은 이미 결정됐다라고 언급을 했었죠. 최근에.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 발표 가능성이 크다는 발언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는 케빈 헤셋 우리가 본 대로 1순위 후보로 보고 있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명 확정이나 상원 인준이 완료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강력한 유력 후보고 또 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케빈 헤셋은 누군가 보시면 1962년생 보수 진영입니다. 공화당 쪽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세요. 펜실베니아대 경제 박사시고 중요한 건 이 공화당 대선 캠프에 여러 번 참여를 했습니다. 부시 때 한번, 맥케인, 롬니 때 참여를 했었고 트럼프 1기 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맡았어요. 1기 때. 현 2기 때도 경제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죠. 사실상 경제에선 이분이 트럼프의 최고 멘토죠. 최고 보좌관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경제 철학과 스타일을 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전형적인 공급을 늘려서 이 시장을 부흥한다, 경제를 부흥한다는 그런 경제 철학을 갖고 계시고 친기업과 친감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세금을 줄여서 기업을 더 크게 성장시켜야 된다. 규제 완화, 감세, 그다음에 성장과 고용을 중시할 걸로 보이고요. 주식시장 낙관론자 이미지를 현재 갖고 있죠. 비둘기파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이다. 이러한 부분은 과거져서 도우 36,000에서 나왔다는데요. 지나치게 관만적인 또 전망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논란을 또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합니다. 데이터 기반이지만 전망은 항상 낙관 쪽으로 치우치는 스타일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스타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통화정책 금리에 대한 스탠스를 한번 보시면 이분은 인플레이션 경기, 그 다음에 고용에 상대적으로 더 우호적인 비둘기파입니다. 이분의 최근 발언을 보면 금리 인하는 더 빠르고
더 크게 가야 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의 입장과 차이가 없죠. 트럼프의 경제 보좌관이기 때문에, 최고 보좌관이기 때문에 당연한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50bp 단번에 금리 인하 옵션도 열어두는 인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파월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할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강하게 보고 있다. 금리 쪽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크립토 친화적인 인물인가를 봐야겠죠. 근데 이분의 과거가 그걸 말해줍니다. 과거 코인베이스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요. 수만 달러 보수를 수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코인베이스 주식의 상당량을 보유한 것으로 공시한 바가 있어요. 일부 매체에서는 칭 크립토 디지털 자산 규제 완화에 우호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크립토 커뮤니티에도 칭 크립토 의장 후보 등장으로 지금 X나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기대감이 큰 상태입니다. 이 햇셋카드가 현실화될 경우 금리와 달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 금리 인하 속도와 폭은 저희가 기대를 해봐야겠죠. 속도도 빠를 것이고 폭도 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미국 국채는 반대 포지션이기 때문에 장기 금리의 하락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저희한테는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지금 현재 99로 강해요. 이런 부분이 저희가 체크를 해봤었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90 이하로 좀 내려왔을 때 알트코인 부장이 많이 나왔었어요. 저희 과거를 봤을 때. 달러가 약해야 되는데 좀 강하다. 그게 좀 시장에 현재는 좀 악재였죠. 저희가 보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초부터 달러 약세를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연준의 스탠스에 막혀가지고 이 부분의 실현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달러 약세로 가기 위한 배팅 강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가 돼야 유동성이 풍부하게 풀리겠죠. 달러를 많이 찍어내겠다. 이 말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이 확대되고 위험자산 선호가 다시 한번 재점화될 재료로 뽑힐 것 같아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돈을 많이 푸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나중엔 더 큰 긴축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예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빠르게, 뭐든지 빠르게 하면은 탈이 나요. 그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그동안 우리가 빠르게 못했지만 이분이 돼서 내년부터 또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고 상승폭도 크게 키워간다면 순간은 좋을 수 있으나 결국 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리스크로 다시 한번 QT를 시작하는 긴축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햇셋카드가 현실화될 경우 주식 크립토에는 신흥국 고위험 자산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유지될 것 같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알트코인으로만 봤을 때도 칭 크립토, 그다음에 공격적인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강력한 상승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ETF도 기관 자금이 다시 한번 이 위험자산 시장에 유입하는 트리거가 될 수가 있겠죠. 다만 이미 이 햇셋이 된다는 거는 11월 달부터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상당 부분은 이미 반영이 돼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사실적으로 임기가 다 되려면 6월까지는 가야 됩니다. 내년. 파월 의장 임기가 6월 달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이분을 선정을 한다는 이유는 파월 의장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많아요. 트럼프가. 그죠? 그리고 이분에 대한 성향을 지금 이렇게 시장에 알림으로써 파월 의장도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본인의 입김이 많이 약해지겠죠. 그걸 알기 때문에 임기까지 다 채울지 아니면 중간에 본인께서 직접 사퇴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확실히 파월 의장의 연주는 이제 내리막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팩트죠. 동시에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리스크를 좀 항상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트럼프 말을 들을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하는 경제 이 시스템을 이분이 설계했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근데 이분의 성향은 뭐라고 그랬죠? 아주 노골적인 비둘기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될 정도의 엄청난 비둘기파예요. 그리고 이 코인베이스 지분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원에서 우리 인준에서 필요한 과정에서 공화당 쪽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재가열 가능성도 있고요. 중장기 채권 달러 변동성이 위아래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 확실히 당선이 될 때까지는 달러도 이렇게 눈치 보면서 위아래로 큰 폭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정치 이벤트에 따라서 인선이 뒤집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 부분도 있죠, 우리가. 왜냐면 지금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전까지 예정자를 발표를 한다고 한 거고, 이제 상원 인주는 내년에 받겠죠. 이분이 이런 이해충돌이나 또 어떤 정치적인 이슈인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이슈로 한해서 이분이 안 된다 했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친비둘기파로 이렇게 기대감이 컸었는데 이분 예정자를 발표함과 동시에 급격히 시장이 상승을 한다면 이후에는 또 이게 시장을 조종하는 재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코인 투자자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 랠리의 재료가 될 수 있고 유동성 회복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나중엔 더 큰 조종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확정 호재라기보다는 지금 강력한 루머 기대,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 결론은 이걸 잘 보시면 지금 강력한 루머죠. 그리고 누구나 다 이분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늘 선반영으로 갈 수 있는 단계라는 점을 인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분에 대한 다른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우리 시장이 하락 재료로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케빈 헤셋에 대해서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저희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조력자가 될 것이 분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X에 나온 해외 인플루언서 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더리움 소식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크립토스루스라는 인플루언서 분께서는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제안을 했습니다. 크립토콘트에 나온 이더리움 실현 가격 구간에 대한 표시인데요. 보시면 이제 실현 가격이 이 노란색 선입니다. 노란색 선에 지금 현재 닿아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늘 바닥 부근이었다. 지금도 이더리움의 바닥 부근은 형성 중인 것 같다. 라는 의견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시 한번 알트코인 시즌에 대한 기대를 말씀해 주시는 X를 좀 올려주셨어요. 게시글을 좀 올려주셨다. 지금 알트코인 시즌은 취소된 것이 아니라 단지 연기가 됐을 뿐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7년, 21년처럼 알트코인 시즌을 기대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여러 차례 알트 불장이 왔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알트코인의 불장은 17, 21년 같은 불장이죠. 10배, 20배, 또 많게는 100배까지 올라가는 장을 말합니다. 그런 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크립토를 투자를 했죠. 알트코인을. 그런 장이 없었다면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주식이나 다른 위험자산으로 투자를 했지 이 코인, 알트코인에 투자를 안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 코아남이 여기서 알트코인 시즌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강력한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알트코인이 재미없이 시장이 마감돼 버리고 시즌이 끝난다면 우리 다음 5차 반감기죠. 이번이 4차 반감기니까 5차 반감기 시즌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럼 미친 듯한 상승이 있어야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이 시장으로 끌고 올 수 있다. 근데 그런 파티가 없었기 때문에 시즌 끝이 아니라고 보는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런 장이 와야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겁니다. 아직 그런 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이건 멀린 우리 네덜란드 트레이더분 이분 차트 잘 올려주시는데 이분이 보시면 도미넌스하고 사토시 차트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사토시 차트를 봤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추세 하락을 하면서 알트코인 시즌이 왔다.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추세 하락을 하는 시기로 보고 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봤을 때는 지금 분명히 하락 추세로 넘어온 부분입니다. 하락 트렌드 라인을 넘어서서 이 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추세 하락이 시작되면 알트코인 시즌은 21년과 마찬가지의 큰 폭의 알트코인 시즌이 예정돼 있다라는 차트입니다. 알트코인 시즌에 대해서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올 거예요. 가격이 10분의 1 토막, 20분의 1 토막 나 있지만은 그 모든 걸 다 100% 상쇄시켜준다는 장담은 제가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코인들은 분명히 그 이상도 가는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런 장을 우리는 경험을 했었고 그 경험을 토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는 굉장한 한 주가 될 것 같고 굉장한 변동성이 있는 주입니다. 앞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저녁에 파월 의장 연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양적 긴축 QT죠. QT의 공식적인 종료를 하고 PMI,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를 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내일은 졸트, 우리 신규 고용 보고서가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에는 추가적인 PMI, ISM 데이터가 나오고 또 비농업 고용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매주 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 PC 인플레이션 발표를 합니다. 연준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표죠. 이게 금요일로 예정이 돼 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지금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모든 일정이 끝나기 때문에
첫째 주에 많은 이런 매크로 지표 발표들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12월 10날 우리 FOMC 금리 발표가 있죠. 아마 그때를 기점으로 뭔가 추세적인 방향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횡보와 이렇게 급등락이 반복이 될 수 있겠죠. 바닥권에서. 미카엘 반데포페 인플루언서분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와 FTX 폭락 그리고 2018년 때 발생했던 바닥 구간에 있다. 뭘 기준으로 삼았을 때 글로벌 M2죠. 우리 글로벌 M2는 올 초부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계속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해당 전 세계가 양적 완화 국면에 가고 있었는데 단 한 곳, 미국만 적극적인 양적 완화를 안 했죠. 그래서 지금 유럽도 전쟁 이슈 때문에 국방비 증액이라든지 기타 요인들로 인해서 엄청난 양적 완화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럽 제가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내년 6월, 그러니까 2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일단은 이 기조를 멈추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많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적정 가치로 봤을 때 16만 5천 달러의 비트코인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 현재 9만 달러로 이 괴리가 상당하다. 비트코인만 반등을 못 보이는 이상한 상황이다. 라고 12월 1일자로 게시를 해줬고요. 확대해서 본 차트입니다. 글로벌 유동성 차트. 흰색이 비트코인 가격, 그 다음에 지금 위에 보이시는 이 녹색 부분에 해당한 이 선이 글로벌 M2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멀린 트레이더님은 아까 알트코인 시즌 설명할 때 보셨다시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추세 하락을 준비 중에 있다. 대하락을 준비 중에 있다. 그 근거는 어센딩 차트에서 볼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상승을 하는 어센딩 패턴에서 추세 이탈이 지금 발생을 했었고 이후에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반등 이후에 재차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하락이 나올 때 저희는 알트코인 불장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기간에 하락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시즌 아웃이 아닌 이유도 이 지금 현재 59에 위치한 높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때문에 기존 과거에 오래된 투자자분들도 헷갈리시는 상황인 거죠. 이게 40대로 내려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시즌 아웃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12월 1일 오늘 기점으로 연준이 QT 종료를 선언을 합니다. 이젠 우회적이든 또 아니면 표면적이든 양적 완화를 할 준비를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QT가 종료된 시점에서 이 유동성이 풀리죠. 이 흰색 선이 유동성 풀인데 연준의 그 자산 차트입니다. 우리 연준 홈페이지에서 보셨던 자산 상승 차트. 해당 기간 동안에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고 이번에도 12월 1일자로 QT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렇게 바로 유동성이 이렇게 급격하게 풀리는데도 실제로 가격은 떨어졌던 적이 있었고 또 이렇게 횡보를 한 기간도 상당해요. 그래서 QT가 끝났다고 해서 즉각적인 가격 변동이 나올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좀 확률적으로 떨어지죠.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이 된 이후에 시장에서 확인이 되면 그때 이후에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올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고금리 상태가 맞아요. 설명해 드렸다시피 4%대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가 어느 정도 계속 낮춰진 이후에 본격적인 유동성 풀이 가동이 돼야 된다. QE가 가동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라크 데이비스는 이제 차트적인 관점을 올렸는데요. 110K를 강력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제가 말했던 주봉상 51선 약간 윗부분이에요. 그 주봉상 51선까지가 한 100K 정도라고 봤을 때 우리 차트 모양이 지금 보시면 이런 헤드 앤 숄더 제일 많이 보는 패턴이죠. 헤드 앤 숄더 패턴이 형성이 돼요. 여기서 막히게 된다면.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넥라인 길이만큼 넥라인에서부터 하락이 나오는 패턴이죠. 이게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110K를 강력히 뚫고 추세 대상승으로 갈 것이냐 이 기로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주봉상 51선과 100K와 110K 이 부분에서 비중 조절을 해야 됩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충분히 자산이 일어나신 분들은 여기서 충분한 매도를 하신 이후에 적당한 물량만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손절각을 지금 보면서 이 대세 하락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손절도 이 반등에서 하시는 게 기술적으로 가장 타당한 구간이에요.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코아남도 같은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쭉 보셨는데요. 호재를 앞두고 우리 연준 의장 역사상 가장 비두기적인
연준 의장이 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 시기에 엔켈이 우려와 함께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분들 진짜 여기서 성공하시면, 저 코아남은 이 바닥에서 성공하시면 어떠한 투자, 주식 투자라든지 부동산 투자라든지 어떤 투자를 하실 때 다 성공하실 것 같아요. 변동성이 제일 크고 또 가장 힘든 구간을 견뎠을 때 우리는 가장 또 많은 수익을 얻는 이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기셔야 됩니다. 이 변동성은 정말 경험을 많이 해보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변동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칭이 안 되는 상태의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꼭 반등이 나올 때 적당한 비중을 덜어서 현금 자산을 갖고 시장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목요일 아침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